우리 한국어에 이제 독특하게 나타나는 썸 타다 이런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. 네이버 국어사전에는 아직 연인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사귀는 지 가까이 지내는 관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이 썸 타다라는 용어를 서울대에서 논리학 강의를 할 때 한번 이제 철학적으로 엄밀하게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. 사람들이 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얼마나 많냐면은 이제 나무위키 항목을 찾아보면은 목차가 벌써 이제 11개나 있는데 굉장히 할 말이 되게 많은가 봐요.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좀 갖고 하겠습니다. 개요. 이게 좀 기념비적인 노래죠. 소유 정기고 썸.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. 이게 미묘성, 증거의 불확실성 이걸 이제 반영하는 가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신조어인데다가 주관적인 영역에 큰 연에 관련한 단어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의미가 천차만별이다. 정확한 뜻은 정의되지 않으나 어느 정도 눈치를 챌 수 있다고 맞습니다. 이게 맞긴 하지만 뭔가 아닐 수도 있고 뭔가 좀 뭐 그런 단계. 아무튼 썸 타다라는 말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할 때는 어떤 의미인지 아는 것 같으면서도 또 그걸 정확하게 이제 어떤 의미입니다.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전공을 살려서 이 썸 타다라는 용어를 한번 이제 철학적으로 엄밀하게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. 제 분석을 여기다가 어떤 분이 올려놨어요.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. 이게 서울대에서 논리학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하고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쓴 논문인데요. 제가 철학 중에서도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언어 철학, 단어들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결합해서 문장의 의미를 구성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우선 이 단어를 분석하는 게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예를 들어서 한국어에서는 밥과 관련된 벼, 쌀 이런 용어들이 이제 굉장히 발달했는데 영미권에서는 이걸 다 라이스로 이제 통일이 돼 있어서요. 그러니까 문화권마다 언어가 이제 어떻게 발달했는지가 다르고 이 썸타다라는 용어가 웬만한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제 잘 나타나지 않고 한국어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그런 용어거든요. 그래서 이런 이제 썸타다라는 용어를 분석하는 것도 우리 언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언어가 이제 발달을 했는지 학술적으로도 또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썸타다의 세 가지 특징으로 초점을 맞춰서 철학적인 분석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. 썸 타다라는 용어는 영어 SOM이 썸하고 타다가 합성된 단어라고 보입니다. 썸을 탄다는 거는 어떤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처럼 보이기 때문에 A와 B가 썸을 탄다는 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은 뭔가가 뭔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 A와 B가 그 사이에 무엇인가가 있으면은 그게 썸을 타는 거지.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이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이게 정말로 이제 엄밀한 정의인지 아닌지를 이제 따져보기 시작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맞는 정의일까? 그래서 이제 이런 정의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. A와 B가 썸을 탄다. IFF, A와 B 사이에 무엇인가가 있다. 여기에서 IFF라는 거는 if and only if 논리학에서 이제 쓰이는 축약어인데요. IFF 위에 있는 문장이 참일 때 이 아래에 있는 문장도 참이고 위에 있는 문장이 거짓일 때 아래에 있는 문장도 거짓이다. 위에 있는 문장의 의미는 그냥 아래에 있는 문장의 의미랑 똑같다. 이 정도만 이제 알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다시 돌아와서 A와 B 사이에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 썸을 타는 거 아니냐. 이런 거는 문자 그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명백한 관례에 부딪힙니다. 예를 들어서 저와 아이유님 사이에 물컵이 놓여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은 저와 아이유님 사이에 물컵이 있으니까 그 물컵도 무엇이니까 요 정의에 따르면 이제 저와 아이유님이 썸을 타는 겁니다. 저에게는 좋은 일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 정의는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다.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수정하냐? 물컵 같은 게 있으면 썸을 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 두 번째 무엇인가를 좀 더 이제 상세하게 해서 둘 사이 심리적인 어떤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정의를 수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 정의는 아까 그 정의보다는 좀 더 좋은 정의입니다. 근데 이 경우에도 심각한 반례에 직면을 하는데요. 제가 이 버트런트 러셀이라는 철학자를 아주 존경을 하는데요. 그러면은 저와 러셀 사이에 심리적인 무엇인가가 있으니까 저와 러셀이 썸을 탄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 경우도 명백히 반례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제한할까? 모든 심리적인 것이 이제 썸을 타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심리적인 거를 어떤 연인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이성적인 것을 제안을 해보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
근데 여기서 이성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제 다른 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.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 나타나는 에로스적인 감정 용어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썸을 탄다는 게 A와 B 사이에 어떤 이성적인 감정이 있다. 이런 이제 정의는 앞에 두 정의보다는 조금 더 이제 나은 정의인 것 같습니다. 저와 이제 러셀도 이제 썸을 타지 않고 저와 이제 아이유도 썸을 타지 않으니까 이 정의에 따르면. 그런데 여전히 이제 이 정의도 문제가 있는 게 A와 B 사이에 이성적인 감정이 있는 경우는 사귀고 있는 연인이나 부부의 경우도 많을 텐데 연인이나 부부가 썸을 탄다고 말하는 것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. 뭔가 단어 하나의 정의라던가 이런 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게 약간 철학계 특징. 네, 분석 철학의 좀 특징이라고 봅니다. 어떤 미묘한 이성적인 감정이 있다. 이렇게 제안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정의는 그러면은 이제 맞는 정의긴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철학자라면 여기에서 이제 만족을 하진 않고 그냥 미묘한 이성적인 감정이 있다.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이다. 여기에서 이제 미묘한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사실은 우리가 썸을 타면서 이제 궁금해하는 건 과연 이 미묘한 이성적인 감정이 뭔지가 궁금한 거지. 그래서 이 미묘한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나타나는 그런 감정인지를 이제 분석을. 내가 썸인지 혹은 뭐 어장관리를 당하고 있는지 이런 거 좀 알 수 있을까요? 그거 이제 교수님 혹시 너 T야? 저는 T입니다. T인데 T인데 이제 사회화가 된 T.